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재란입니다. 오늘은 2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는 법안 심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본위원이 활동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법안 심사 중에서도 특히 전국의 우리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관련된 법안이 많이 올라와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해서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을 법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업종 제도의 그 부활을 거의 전국 600만 상인들의 가장 높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지키자고 하는 우리 경제민주화, 을살리기의 핵심에 있어서도 골목상권에 들어가 보면 우리 중소상인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왔었던 도매업이라든지 또 적합업종이 대기업의 대형 SSM으로 인해서 거의 밀려나가면서 대기업 위주의 유통업체와 작은 그런 상인들 일부가 살아남는 상인들과의 이런 생태계 구조로 바뀌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600만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일은 그야말로 말로써 또 일부 지원책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을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육성할 수 있는 적합업종 제도의 부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적합업종 제도를 다시 지정하고 부활하는 내용을 담아서 상생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내놓고 오늘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전국의 을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법에 의해서 대기업의 영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대형 SSM 유통업체는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해야 하고 또 영업시간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걸 막 어기면서 그냥 과태료 물고 말겠다고 하는 아주 괘씸한 그런 사례들이 또 지난 설날 전후로 일어나서 이른바 그 메가마트 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 해태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전국의 을을 살리고 600만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법의 취지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이 뜨끈뜨끈했던 과거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을들의 절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임태연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전국문구점연합회 박기용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적합업종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서 동방성장위원회에 그 문구점 또 도매업 또 어디가 있죠? 네, 상품업체 이런 데를 이제 적합업종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점도 지금 동방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강기용 회장님 나가주셨고요.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에 이성원 사무총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인천 도매유통연합 조중목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의당 그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에 이혁재 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소개해드렸죠.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눠주시고
제가 오늘의 취지를 담아서 기자회견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태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입니다. 오늘 김재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메가마트법 의무 휴무제 위반에 대해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횡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자영업자 시장을 계속 침탈하고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형 또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나오기로 지난 10월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신세계 본점의 7배 정도 되는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전국에 6개를 지금 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4개를 추가로 더 한다고 하니까 전국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속속들이 다 빼먹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매업에 진출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장 확대를 하면서 전국의 도매상들을 또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매상을 질식시켜서 도매 유통 라인이 장악되게 되면 결국은 소매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자재 관련해서는 대상이나 CJ 같은 곳이 여전히 시장 진출을 멈추지 않고 호시탐탐 식자재 도매업을 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이 이것에 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인들의 한정된 힘으로서는 무력하기만 할 뿐입니다. 상세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쟁투가 벌어지면은 사업 조정을 시켜가지고 사업 이양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중소상인들, 중소유통업자들의 어떤 간곡한 이런 기대를 사실상 저버리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접수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접수가 된 것조차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실상 중소상인들의 적합업종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하루하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상인들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중소상인들의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남 위원님이 상세법 내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강화된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메가마트에서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의무 휴무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법을 무시하고라도 자기들은 영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문을 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물건의 일부만 내면은 도둑질이 합리화될 수 있는 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벌금만 내면은 되니까 법률을 어겨도 된다라는 이 기업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가 과연 용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벌금만으로 벌금을 무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이 윤리를 상실한 기업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윤리를 상실한 자들에게는 법의 철퇴를 가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법을 어겨서 이익을 한 부분은 전액 환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얻은 법률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어떤 법적 제재를 취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법 자체를 어겨도 되는 이런 비윤리적인 상황 그리고 반법률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재남 위원님께서 또 발의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 법률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1억을 버는 돈은 10억인데 벌금을 1억 내게 하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중소상인이 그 죽어가는 분위기에서도 지금 허구적인 상생 그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유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기업이 중소자영업 시장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데도 상생협의체라고 하면서 이런 파괴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통산업연합회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라는 것을 만든 것은 결국은 중소상인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한 허구적인 단체 아니냐, 이런 단체는 빨리 해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70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살려주시길 바라고, 경제 활성화 속에서 경제민주화가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정의당과 김재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메가와트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국문구점연합회 방기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로만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을의 눈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경제 주체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길이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그래서 그 문구점 연합회를 비롯해서 적합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좀 촉구하기 위한 이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또 문구점연합회 행동에 돌입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까지 좀 담아서 전국 문구점연합회 방기호 회장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문구점산림연합회 회장 강기홍입니다. 모두들 자영업의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대기업의 문화발식 확장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유통망은 비좁은 골목 시장의 구석구석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구점도 예의는 아닙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 학용문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소매점은 25,000개였던 것이 15,0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 1,000개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는 14,000개나 13,0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용역 연구를 위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생활 밀접형 자영업 가운데 문구점은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베스트 5 영업 업종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작년 8월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문구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조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우리가 소원할 바를 이루기 바라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한없이 늘어지면서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반인은 일손 부족과 여러 가지 기타 문제를 내세워 조만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말만 뒤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반이가 협의체 구성을 지정을 늦추고 있는 사이에 대형마트는 벌써 2학기 신학기 특수를 노리고 병행 수입 물품과 또 PB 상품을 내세워 공격적인 반값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이는 협의체 구성을 구성하기도 전에 대형마트 측이 얼마나 협의에 응할지 의문이라는 염려를 저희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반이가 의지가 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동반이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더 보호하지 않고는 저희 수많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학교 앞에 문구점을 하나 또는 골목에 구멍가게를 하든지 또는 세탁소를 하든지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보건을 사이에서도 많은 정부에서 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산층의 몰락은 바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700만 자영업자들을 복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복원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반이의 지금 권한을 가지고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어렵고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중소기업 적합 특별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 법을 통해 법과 제도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을들의 아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정의당이 준비하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제정 마련이 돼서 정부도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부나 동반이나 이런 데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가 정의당처럼 나서서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나서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으로서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난국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고협회는 오늘 1시 반에 중소기업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죽 답답한 일을 해소할 일도 없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철야 농성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국회에 말씀드립니다. 법과 제도로서 보호되지 않고는 그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적합성 특별법이라든가 소상공인 기본법 같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발전법을 만들어 주시고 발의하신 민주당, 정의당 김재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우리 경제 민주화를 살리고 골목 상황을 살리는 이런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 정의당에서 발의한 소상공인 발전법 같은 걸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란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2가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용하고 헌시착처럼 내던져버렸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방안의 온기가 좀 돌까 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상공인의 희망 섞인 바람은 이제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그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이런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낸 법안입니다. 우선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06년 보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대거 진출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동반성장을 구성해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정작 현장 실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실적 힘의 불균형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이 대기업들이 합의를 지연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합의로 귀결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크게 2가지 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적합업종 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적합업종 합의 지원이나 회피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단체의 협상력이 향상되며 적합업종의 합의 지정 범위가 넓어져서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단체가 직접 중소기업 청장에게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행정처리 지연을 하지 못하도록 지연을 예방해서 적합업종의 합의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동반성장위를 통한 적합업종 합의 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상인이 기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병렬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통상조약과 충돌할 가능성을 불식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메가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위반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월 26일 날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 그리고 남천점이 의무 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였습니다. 현행 유통법의 경우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이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1년 이내 3회 이상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때만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3회 이내 위반의 경우에는 면제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의무휴업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법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 살리기 연합회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 문구업, 도매업의 적합업종 합의 지연을 비탄하고 적합업종 지정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공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의 생존 환경은 한겨울 냉골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큰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의 힘을 모을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2월 20일 현안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재심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을 표시해 줬으면 한다는 강기훈 씨의 준엄한 질타에 검찰은 대법원 상고로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렴치한 행태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고는 즉시 취하해야 합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당해온 강기훈 씨 앞에서 그 긴 세월을 함께 숨쉬며 살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 달래기에는 태부족이더라도 사회적 성찰과 진심 어린 위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검찰이,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에도 모자랄 검찰이 다시 매를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 끔찍한 범죄의 총책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역사의 폐륜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후한무치, 국민무시 행태가 그 도를 넘었습니다. 황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서 공문서 3건 모두가 정식 외교 경로를 거친 것이라며 거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부 장관과 얘기가 다른 부분이 없다니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도리어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거꾸로 화를 냈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따져 물어야 될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다른 나라의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이 끔찍한 범죄 앞에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황교안 장관이야말로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멀쩡한 강령과 규약을 넘어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찾아서 죄를 물어야 한다며 황당무계한 관심법까지 들이댔던 황 장관이 어찌하여 중국 정부가 직접 확인까지 한 공문서 위조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란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인된 것은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 모두 완강하게 진실을 밝히길 거부한다는 점 뿐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심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입을 꾹 다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키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